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이에요. 주말이기도 하면서 제가 우연히 달력을 보니까 오늘 무슨 글자가 쓰여 있냐면 달력에 희귀질환 극복의 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희소병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셨다든가 통원치료 아니면 마음의 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세 글자를 정했어요. 그 극복 이제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겨내라 이런 얘기죠. 마음의 병이든 어떤 이게 신체의 질병이든 그러면 장미 5월의 장미 화려하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원기 회복하셔서 화려하게 한박꽃처럼 환하게 웃으시라고 제가 이 세 자를 정했답니다. 그래서 이 세 자를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한박꽃. 자, 한박꽃. 또 다른 말로 이 대표 훈음은 한박꽃 작이지만 연밥적이란 뜻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작약 해갖고 여기다 약자 우리 약국할 때 약자 쓰면은 우리가 작약이라는 거는 이제 한박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이제 그 꽃이 이제 한박꽃이 피어 있는 거여서 한박꽃이네 이제 그랬어요. 제가 멀리서 보면서 한박꽃이네 그랬더니 그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한박꽃 아니에요. 작약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사실 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한박꽃 그러면 이 한박꽃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위에 초두머리는 당연히 꽃이라든지 풀,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게 나오니까 당연히 꽃이니까 초두머리가 나온 거고 그럼 밑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구기작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거 한자는 이름은 구기작이에요. 이것도 몇 번 제가 매질약에서 했었고 여러 번 나왔어요. 그때마다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아가리를 벌린 그릇에 어떤 물건을 담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국어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들자를 쓰면은 샤오즈에서 숟가락 이란 뜻이 나와요. 숟가락인데 이 숟가락이 그 자전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런 이제 술이라든지 뭘 뜨는 도구인데 한번 뜨게 되면 그 양이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말 그 다음에 한가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 홉이라는 건 아주 작잖아요. 양이 소량이잖아요. 거기에 그 홉에 대한 그런 어떤 들이재기가 있다면 10분의 1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내용이 이 구기작으로 떠서 예를 들어 담았는데 그 만약 그릇이 하나 있다고 치면 한 홉이 있다 그러면은 그 그릇에 10분의 1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소량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구기작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도 작자 같은 경우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질약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도 점을 밑으로 찍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 본자고 이렇게 쓰면 속자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구기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래서 양이 얼마나 작냐. 그래서 왜 작수 불입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작수불입이라는 거는 한 모금의 물도 넘기지 못한다. 그 정도로 조금의 음식도 먹지 못할 때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작수불입이라는 말이. 그래서 과거에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같은 경우에는 밥을 이제 먹고 이제 그 생선을 먹는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거예요. 이게 걸려서 이게 살이 찔려갖고 부어갖고 나중에 정말 물도 못 넘겨서 굶어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근데 그 해에 또 평원대군도 죽고 이래서 세종대왕의 그 자식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또 어떤 수명이 더 단축됐다는 그런 또 추측 이론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생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수불입이라는 말은 한 모금의 물도 넘기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 아주 조금의 음식도 삼키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장미. 이거는 장미,
자, 이 장미장, 말 그대로 장미. 이 자글미자가 있으면 거기다 초등머리만 딱 해놓으면 여기다가 자글미, 우리 했던 거 미소할 때, 그러면 장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할 때 이게 쓰는 거고. 그러면 장미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전에 보면은 여기 또 뭐라고 나뉘면 상당히 생소한데, 물역귀 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식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찾아봤어요. 이게 물역귀라는 게 뭔가. 우리는 장미장은 뭐 흔하게 들어봤는데, 장미장을 한번 제가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물역귀 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면 아낄 색자잖아요. 왜 장미장에 아낄 색이 나왔을까? 연관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역귀 색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습지, 식물이에요. 그래서 뭐 8, 9월에 이제 꽃이 피는데 약간 붉은색을 띈다, 뭐 이렇게 설명에 대해서 그 이미지 사진을 봤는데 저는 되게 낯설더라고.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음과 뜻이 있는 이제 전주문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낄색이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형성문자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연결지어서 보면은. 그러면 이 아낄색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또 설명이 올레하고, 여기 올레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올 회가 아니라, 여기서는 돌아올 회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쌀을 넣어두는 이제 곡간, 쌀광을 본뜬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쌀광이라는 건, 광은 말 그대로 이렇게 헛간 같은, 곡간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쌀광에 넣은 줄만 알고 있는 그 쌀광에다 넣어둘 줄은 알아도 나올 줄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한테 들어오는 거는 다 봤는데 남에게 이제 베풀 줄을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 우리가 인색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쌀광으로 쌀을 넣어두긴 하는데 나오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요 인색하다 할 때 요 글자가. 근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길첩. 이길첩 그러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거, 살수대첩. 대첩하면, 그러니까 살수대첩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을지문덕 떠올라야 되고,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하고 수나라랑 이제 이렇게 싸운 거잖아요. 근데 대첩이라는 거는 크게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이 첩은 이제 그런 살수대첩 할 때도 쓰고, 민첩하다. 첩경이라는 건 이제 지름길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는데, 그 살수대첩하니까 떠오르는 게, 그건 이제 역사에 나온 살수대첩이고, 대첩하면 또 하나 우리 귀에 익숙한 거, 그 도쿄대첩. 아마 우리 그 또래들 뭐 제 나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20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그 월드컵 최종 예선 때, 그러니까 98년 이제 그 월드컵에 나갈 때가 97년에 이제 벌어진 거죠. 일본이랑 우리 최종 예선을 하는데 2대1로 우리가 역전을 이겼을 때 막 꼴꼴하면서, 첫째 골은 이제 서정원 선수가 넣고 두 번째 이민성 선수가 넣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막 우리가 응원하고 막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이제 뭐 본선 진출 나갔고 월드컵에 나갔고, 나중에 물론 일본도 나갔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본이랑 게 할 때는, 왜 우리가 시합을 이런 거 보면은 국내 시합에도 더비가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막 팽팽한 실력끼리 막 박빙의 승부는 되게 재밌잖아요. 스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대첩, 뭐 도쿄 대첩 할 때도 첩자,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길첩이라는 걸 내가 선택한 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그러니까 어떤 질환, 병 이런 걸 이제 극복하시라는 의미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글자가 이제 이거죠.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럼 이길첩이라는 뜻이 있고, 뭐냐면 전쟁의 승전, 이겼다라는 뜻도 있고, 지름길을 택하다라는 뜻도 아까 첩경 할 때도 했었죠. 그다음에 빨리, 아니면 전리품, 전쟁 중에 내가 취한 그런 물건 이런 걸 전리품 할 때도 쓰고. 그러면 이긴다 그랬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요 뒤에 있는 글자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뭐냐면, 우리가 왜 배틀을 이제 이게 보면은 이 글자 자체가 좀 이게 음과 뜻이 길어요. 배틀, 디딜, 판, 그 다음에 섭. 배틀, 디딜, 판, 섭.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섭, 첩,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죠. 이거는.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이 글자만 놓고 보면은 부수가 뭐냐면 발소예요. 발소. 그럼 이게 이제 믹스돼, 겹친 거죠. 이거에 딱 봤을 때는 부수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겹쳐 있으니까. 우리가 엄숙할 숙자도 보면은 이렇게 생기면서 분율이 부수라고 그랬어요. 분율은 여기 두 획인데 여기는 한 획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보였듯이 여기도 겹쳐 있기 때문에 좀 부수를 찾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는 배틀, 디딜, 판, 섭 이렇게 나왔는데 그 뜻 말고도 뭐가 있냐면 요 글자 자체, 요 동그라미 친 글자 자체가 빠를 섭이란 뜻도 있고 이길 첩, 이길첩이라는 게 나와요. 똑같이 여기도 이길첩, 이것도 전체가 이길첩, 손수를 뺀 나머지도 이길첩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첩, 살수 대첩할 때 대첩 크게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 여러분들도 이거 이겨내시고, 작년에 제가 너무 아파서 한 달 휴강을 했었잖아요. 아파 보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또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시청하신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기온차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뭐 온도가 올라가고 그럴 때 이게 우리가 체온 조절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늘 건강하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 저 심현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